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전 영상에서 K평균 군집 분석을 설명드릴 때 이미 일부 개념들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오버뷰를 하고 스팟파이어를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집 분석이라는 것은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를 그룹핑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유사한 데이터 포인트들의 그룹을 저희들은 클러스터 군집이라고 부릅니다. 군집 분석과 분류의 차이에 대해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군집 분석은 unsupervised learning의 기법이고 분류, classification은 supervised learning의 기법입니다. supervised learning, 즉 지도학습이라는 것은 레이블을 붙인 데이터를 학습해서 특정 데이터에 대해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승객이 생존할 수 있느냐의 예측, 특정 일에 자전거 대수가 얼마나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변수들을 이용해서 예측해 보는 겁니다. 반면에 unsupervised learning, 즉 비지도 학습은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에 대해서 최적의 그룹을 만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고객 세그멘테이션 한다든지 유사한 노래나 영화 등을 추천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unsupervised learning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어떤 클러스터링 군집 분석의 알고리즘은 크게 K평균 군집 분석과 계층적 군집 분석 이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K평균 군집 분석을 할 때 이미 학습하셨지만 그 작동 방법을 보면 먼저 클러스터 수를 정해야 되죠. 그리고 그 수만큼 먼저 센트로이드를 잡고 그 센트로이드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들을 딱 그 센트로이드에 할당을 하고 또 새로 센트로이드를 정하고 이런 절차를 반복함으로써 센트로이드가 바뀌지 않을 때까지 또는 저희들이 정해놓은 반복 횟수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는 작업이 K평균 군집 분석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K평균 군집 분석의 어려운 점이 사전에 군집수를 결정해야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초기에 몇 개의 군집이 필요한지 알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K평균 군집 분석은 그 기법 명칭에 나타나 있는 바로 이 K-means, 즉 K개의 군집을 정한다는 이런 것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은 바로 이런 한계점, 이슈들을 해결을 하는 어떤 대안이 될 수 있겠습니다. 즉 사전에 클러스터 수를 정하는 문제를 없애고 그렇게 함으로써 즉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우선 각각의 클러스터로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런 게 하나의 극단이고 또 다른 극단은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다 합쳐서 하나의 클러스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이에 우리들은 일종의 군집의 계층, 즉 하이어르키 오브 클러스터를 빌딩해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군집 계층을 빌딩해 나가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을 계층적 군집 분석이라고 부릅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에는 두 가지 주요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agglomerative, 즉 응집형이 있고 또 하나는 divisive, 즉 분할형이 있습니다. agglomerative 방식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그 자체가 하나의 클러스터로 생각해서 시작을 하고요. 매 이터레이션마다 가까운 클러스터가 병합이 되면서 마지막에 하나의 클러스터가 됩니다. 따라서 바텀업 어프로치, 즉 상향식 방식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디바이시브는 반대로 모든 데이터 포인트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시작해서 이 분할이 계속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계층 아래로 내려가면서 결국 마지막에 모든 데이터 포인트가 각각 그 자체 클러스터가 될 때까지 계속 분할해 가는 그런 하향식 탑다운 방식의 접근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스팟파이어는 Hierarchical Agglomerative Method를 사용하고요. 따라서 이제 상향식 방법을 이제 쓰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팟파이어에는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는 저희들이 한번 했듯이 히트맵을 만들 때 속속 메뉴로 들어가서 개통수를 선택함으로써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오늘 저희들이 사용할 계층적 군집 분석 도구를 직접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즉 메뉴에 들어가서 도구 메뉴를 펼치고 계층적 군집 분석을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스팟파이어에서 사용하고 있는 Hierarchical Agglomerative Method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이 방법은 바텀업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여기 6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다면 이 데이터 포인트들이 각각이 먼저 하나의 클러스터를 하나하나의 클러스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6개의 클러스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유사한 것들을 이제 병합해서 클러스터로 만들어 발전해 나갈 텐데요. 이 유사성은 거리를 측정함으로써 이제 유사성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지금 이렇게 보면은 BC가 가장 가깝고요. 다음이 이제 DE, 그리고 DE라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다음 F가 이제 가깝게 되겠네요. 그래서 DEF가 하나의 클러스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BC라는 클러스터와 A와 DEF라는 클러스터가 있는데, 이제 DEF 클러스터와 BC 클러스터가 합쳐져서 또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합쳐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다 합쳐지면은 과연 클러스터 수를 어떻게 우리가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던질 텐데요. 바로 이 덴드로그램이라는 것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덴드로그램은 병합이나 분할의 순서를 기록하는 트리 형식의 다이어그램을 일컫는데요. 이 수평선의 높이가 클러스터가 만들어진 순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제에서는 BC가 가장 먼저 만들어졌고요. 수평선 높이가 가장 낮죠. 그리고 다음에 DE, 그리고 DE와 F가 그 다음, 그리고 BC와 DEF가 그 다음에 합쳐지고 마지막에 A가 합쳐지는 형식이라는 것을 이 덴드로그램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스레스홀드 밸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이 소위 프루닝 라인이라고 부르죠. 이 가지치기 라인을, 즉 빨간색 선인데요. 이걸 위로 옮기거나 내림으로써 저희가 몇 개의 클러스터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 클러스터 안에 어떤 데이터 포인트들이 포함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덴드로그램을 이제 해석하기까지, 즉 이러한 것들을 결과로 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결정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거리 측정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과연 상관관계 방식으로 할 거냐, 유클리드 거리 방식으로 할 거냐 등등 해서 스팟파이어는 7가지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클러스터링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같은 거리 측정 방법이라도 데이터 포인트가 모여서 이제 클러스터가 되었을 때는 하나의 클러스터와 데이터 또는 클러스터와 클러스터 사이의 거리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 예를 들어 클러스터 안에 2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들어가 있다면은, 다른 클러스터에도 또 2개가 있다면은 서로 가장 가까운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를 이 클러스터 간의 거리로 할지, 가장 먼 것을 할지, 평균을 할지, 비율 평균을 할지 등등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스팟파이어에서는 5가지 이 클러스터링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문 가중치에 대해서 선택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개통수의 행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클러스터는 항상 정확히 2개의 하위 클러스터가 있는데요. 이 2개의 하위 클러스터의 가중치 값을 보고 어느 것을 위에다가 배치하느냐 또는 오른쪽에 배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가중치 값이 낮을수록 덴드로그램에서는 위에 배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교화 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 이 정교화 방법이라 하면은 사실상 컬럼별로 데이터 단위가 같을 수도 있지만 그 스케일이 다른 경우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정교화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특정 컬럼의 값이 굉장히 크다면은 그 컬럼에 그 변수에 바이어스 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모든 컬럼 값들을 이제 같은 단위로 단위가 같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규화 시켜야 하겠을 거고요. 정규화 시키는 방법 또한 스팟파이어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택을 하면 될 거고요. 자, 이제부터 스팟파이어를 이용해서 한번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홀세일 커스터머 데이터를 이제 사용할 텐데요. 이렇게 고객들이 각 항목별로 어떻게 소비를 하고 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서 고객을 이제 분류를 해볼 예정입니다. 자, 메뉴에서 도구에 가시면은 K평균 계층적 군집 분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테이블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컬럼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여기서 이렇게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고객을 세분화할 수도 있을 거고, 우선 이번에는 저는 프레쉬, 밀크, 그로서리 이 세 가지 제품군에 대해서 고객이 소비 패턴을 보고 고객을 한번 분류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행을 행에 대해서 클러스터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 일단 저는 우선 클러스터 간의 거리를 결정하는 클러스터링 방법이 5가지가 있는데 우선 뭐 평균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비율 평균이고요. 그리고 상관관계를 하는 것으로 거리 측정을 하고요. 주문 가중치는 평균값 디폴트 값을 그대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가 있는데 자, 비어있는 값을 대체할 때는 만약에 있다면 컬럼 평균을 써라고 하고요. 정교화 방법은 뭐 G 점수 계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0과 1 사이에 가장 큰 값을 1, 가장 적은 값을 0으로 해서 비율로 배치하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클러스터 컬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으면은 할 수 있겠고 3개니까요. 뭐 큰 의미는 없겠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와드 방식과 뭐 저희들이 선택해도 되는데 그냥 디폴트 값으로 제가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네, 우선 테이블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덴드로그램이 옆에 보여지는 히트맵이 아웃풋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항목을 보면은 행 클러스터 아이디와 컬럼 클러스터 아이디라는 2개의 컬럼이 새로 없던 것들이 이제 생겨났고요. 이를 이용해서 저희들이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여기 붉은색, 저 보라색 선이 핑크빛 선이네요. 핑크빛 선이 저희가 프루닝 라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지금 현재는 넘버원, 즉 1개의 클러스터 다 합친 거죠. 이렇게 제가 내리면 2개의 클러스터가 되는 거고요. 여기 행 클러스터에 자, 2개의 클러스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또 자, 이렇게 가면 4개의 클러스터가 생겼으니까 여기 4개의 클러스터가 생겼겠죠. 자, 이렇게 저희들이 클러스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원하는 클러스터 수만큼 할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상세 요청 정보를 선택을 하시면은 네, 여기에서 만약에 자, 2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러면 이쪽 그룹은 어떤 데이터들이냐 데이터에 대해서 파악하실 수 있고 이쪽 그룹은 또 어떻게 데이터가 나오느냐 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산점도를 하나 그린다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산점도를 여기는 네, X축에 밀크, Y축에 프레시를 선택하고요. 색지정 기준에는
행 클러스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3D 산점도를 만들어서 이와 같이 밀크 프레시 그로서리를 각 축으로 놓고 색을 우리가 행 클러스터 개수만큼 이렇게 한번 선택을 해 보았습니다. 또 하나는 막대 그래프를 그려서 좀 더 상세한 정보를 또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막대 그래프는 각 위전에 대해서 몇 명의 고객들이 포함되는지 우리 상세정보 시각화를 이용해서 연결을 시켰습니다. 따라서 이제 제가 만약에 이게 두 개의 그룹이 아니고 네 개의 그룹으로 저희가 고객을 분류하고 싶다 이렇게 했다면은 자, 첫 번째 그룹을 선택을 해보면은 첫 번째 그룹이 어디에 포함되어 있는지 또 얼마나 두 번째 그룹은 각 지역별로 얼마나 이제 많이들 거주하고 있는지 세 번째 고객이 각 지역별로 활용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 다 다양하게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만약에 3차원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살펴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려보면은 과연 우리가 네 가지 등급으로 분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어떤 형식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었는지 한 이런 정도가 되겠네요. 파악을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계층적 군집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주의할 사항은 저희가 컬럼 덴드로그램에 있어서는 바로 이렇게 컬럼을 내려오면은 이 컬럼 클러스터 ID가 행 클러스터 ID처럼 인터랙티브하게 그 값을 반영하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 프로닝 라인을 내리고 올리고 하면서 필요한 개수 값이나 몇 개의 클래스가 생기는지 어떤 것과 어떤 것이 연결되는지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 행 클러스터 아이디처럼 저희가 컬러링을 한다든지 격자 표시를 한다든지 다양한 형태의 시각화를 만든다든지 필터링을 할 때 사용하시려면은 바로 이렇게 컬럼들을 언피봇을 해서 하나의 범주로 묶은 다음에 이 작업을 하시면은 이 행 클러스터를 작업하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뭐 전체 고객에 대해서 어떤 항목들이 같이 서로 비슷한 속성을 보이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 의미 있는 분석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하실 때는 또 이렇게 언피봇해서 컬럼 클러스터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개념과 함께 계층적 군집 분석을 어떻게 만드시고 또 어떻게 활용해 보시는지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머신러닝 기법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이킷런이나 R을 이용해서 하실 때 이 스팟파이어가 시각적으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까 보완제로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